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가는 뉴스룸 D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약간 제가 전문적인 분야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법 총정리로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준다고 해놓고 그런데 세부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이러느니 차라리 안 짓고 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성철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선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좀 길어서 빨리 읽었습니다. 예.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예. 그렇죠? KSDT 연구위원이신데 원래 삼성전자에서 임원으로 계셨죠? 반도체 쪽에 반도체 어느 분야에 혹시 계셨습니까? 연구소에서 반도체 연구소에 계셨었고요. 나오신 지는 이제 뭐 한 13년 됐네요. 13년.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니까 이쪽에서 예. 연구나 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제 사실은 유관 단체 뭐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견들을 지금 유튜브로 또 주시고 질문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여러 질문도 받아서 저희 위원님에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좋은 의견 소개도 하고 늘 그렇듯이 뉴스룸 뒤에서는 영어 상품권 2장씩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의 반도체법, 예. 뭐 칩센 사이언스 뭐 예.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요, 이게? 뭐 미국에다가 예.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그게 그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뭐 그런 법이죠. 사실은 그러면 의도는 미국 정부가 예. 자국 내 공장을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거죠, 원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 그런 회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공장 좀 많이 지어줘. 예. 이런 법이네요. 예. 그럼 보조금을 줄게.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조금을 줄게라는데 보조금 대체 얼마나 주는 겁니까?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520억 불 중에 300 그 생산 부분에 지원하는 게 아마 390억 불. 그래서 아마 한 50조. 우리 돈 50조. 예, 그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장을 좀 여러 기업들이 짓겠다고 하면 공장 지어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줄게 하면서 50조를 한 겹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게 투자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주기로 했어요. 근데 조건이 저희가 몇 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제 미국 상무부가 자 보조금을 줄 텐데 너희들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매번 내야 돼라고 하는 세부 지침입니다. 일단 보면 저희 PD가 이제 그림을 좀 재밌게 그리기도 했는데 반도체 공장의 예상 현금 흐름 요거는 이제 각 시기마다 돈이 얼마나 들어올 거고 나갈 거다 이런 걸 다 보고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예상 이익, 뭐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웨이퍼가 이 동그란 판이죠. 그걸 쪼개면 이제 반도체 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상 수율, 판매 가격, 인건비. 이거는 이제 공장에 모든 내용을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공개하라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흔히 기업들이 사업 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공시하는. 그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업 보고서는 이제 공개가 다 하도록 돼 있는 거고. 사업 보고서보다는 더 실제적으로 사업 보고서에서 웨이퍼 예상 수율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를 안 합니다. 그건 진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 그럼요. 웨이퍼 예상 수율이 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수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웨이퍼를 100장을 집어넣었을 때 양품이 90장 나오면 수율이 90%.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품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불량률이고 그러니까 불량이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확률이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영업 기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율을 알면 실제적으로 원가나 이런 게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웨이퍼당, 칩당 얼마 이렇게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경쟁사 입장에서는 저 수율이 또 그 회사의 그 경쟁력을 좌우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아무나 이 수율을 임원이라고 다 알 수 없습니다. 아, 임원도 모르는 아주 거군요. 소수의 인원만 압니다. 예. 수율에 대해서. 예.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무슨 뭐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 보면 대략 수율이 얼마쯤 나올 거다 이러고 그런 있는데 거는 이야기하죠. 그 정도 아주 러프한 숫자고 예. 그러네요. 반도체 재료가 이제 원래 모래에서 나오는 실리콘. 예. 재료값은 별로 안 드니까 그렇죠. 비용이란 게 수율, 수율이죠. 예. 그 분량이 얼마큼 적게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알면 여기는 원가를 얼마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는 회사구나. 이게 다 들통이 그렇죠. 나겠군요. 그렇죠. 서로 업체끼리도 전혀 모릅니까? 메모리 이제 경쟁사. 뭐 예상은 하는데 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보고하라고 하면 미국 정부는 그거를 다 알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미국도 이제 마이크론 업체 같은 데는 메모리 그렇죠. 우리 생산하고 있지 경쟁사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삼성전자 수율이 얼마야? 그렇죠. 알려줄 수도 있는 그렇죠. 우려가 있는. 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나온 세부 지침 중에서는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예. 어떤 점이 제일 저 수율이 제일 문제가 되나요? 그렇죠. 수율하고 뭐 판매 가격이야 뭐 좀 그 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그 수율 그다음에 그 생산 능력 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반도체에서 가장 경쟁력을 치는 게 생산 능력과 수율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근한 예로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수율이 낮아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양품을 많이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 시장 진입도 늦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어서 90개가 합격품이다. 근데 중국의 A라는 반도체 메모리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드는데 70개가 합격품이다. 그러면 그만큼 원가 부담이 크고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가 가격을 떨어뜨리면 이 회사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거가 되는 건가요? 예, 경쟁률이 한 20% 차이 나는 거죠. 예. 실제 중국 업체는 얼마나 되나요, 수율이? 뭐 제품에 따라 다른데 제가 생각에는 아마 삼성전자하고는 한 20%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를 더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삼성전자만을 예로 듣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계획 중이죠. 계획 중인데 삼성전자는 지는데 제가 그래픽 혹시 준비가 됐네요. 22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면 이 중에 3조 4천억 원 지금 그래픽이 나올 텐데요. 요 정도를 미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이제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물론 예상치긴 한데 저 정도면 꽤 많이 주긴 합니다. 그렇죠. 15% 최대 15%까지. 최대 15%까지.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정도 많이 주니까 미국 정부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떻게 보면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 내용이 너무나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그 원가나 이거를 아주 속속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그거를 내놓으라는 거는 이거는 뭐 굉장히 심한 거죠. 가혹한 거. 아니다 이런 거. 그렇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중국에 투자를 못하게 하는 조항.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쨌든 그 요번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어쨌든 중국에 추가 투자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굳이 근데 왜 딱 중국에 투자를 못하게 할 명분이 있습니까? 물론 뭐 중국 싫어하는지 미국이 중국 싫어하는 건 알겠다만. 어쨌든 그 요번에 그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레거시 제품이라고 좀 그 오래된 그런 제품들은 괜찮은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18나노 디램이라든지 126단 낸드라든지 이런 거는 로직의 14나노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더 어드밴스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그 수준에서 더 이상 기술 개발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 그런 네. 기술을 도입한 제품들이 나오면 예. 그걸 생산했던 연구원들이나 어쨌든 직원들이 네. 중국 회사로 가버리면 첨단 기술이 유출이 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렇죠. 아예 가지 마라 이렇게 예, 예. 하는 거군요. 물론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중국이 미우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안보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이미 중국에 수십조 원씩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음. 추가 투자를 못하게 하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죠. 예,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어.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웨이퍼 한 장에 400개의 칩을 예. 생산한다면 예. 그 기술이나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600개. 그래서 이제 뭐 그 원가 경쟁력이나 예. 또 그 어드밴스된 기술이 들어가야 소비 전력도 낮출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능도 높일 수 있는데 이제 예.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예. 뭐 상당히 가혹한 거죠. 그 부분도. 그러니까 기술이 그 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신제품 나오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황해 법칙인가요? 그래서 뭐 예, 그 뭐 최근에 돌아가신 그 무어 예. 그 2년에 그 2배씩 예, 집적도가 올라간다. 집적도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 D램도 10나노 지금 로직도 지금 3나노 수준에서 이제 1나노를 줄이는 게 예. 2, 3년 걸립니다. 어. 그러니까 속도가 예. 무지 늦어졌습니다. 어드밴스된 기술이. 예. 앞서 이제 로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세요? 로직이라는 게 이제 우리 지금 그 휴대폰에 쓰는 AP, 예. 그런 CPU, 예. 그는 그다음에 지금 그 AI, 예. 챗봇 GPT 그 예. 쪽에 들어가는 GPU, 예. 엔비디아가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로직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거는 이제 업계에서- 미국 회사들이 강하죠. 그게 제가 잘 몰랐어요. 좀 예. 그때 그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메모리입니다. 그거를 예, 로직이라고 예, 그러니까 예, 예. CPU나 시스템 반도체, GPU, 그래픽 칩 같은 거죠? 예, 아. 그렇습니다. 주문으로 해서 예, 만드는 맞습니다. 거. 그것도 기술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데 훨씬 더 지금은 어려워졌다는 말씀. 훨씬 어려워졌죠. 다만 그래도 꾸준히 해야 안 뒤떨어지고 그렇죠. 경쟁력 있는 제품이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최근에 이제 3나노 예. 그래서 TSMC보다 6개월 더 빠르게 개발을 해서 최근에 이제 좀 붐이 일어났죠. 지난번에 예. 바이든이 평택 공장 방문했을 때, 예. 그 3나노.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투자를 더 못하게 한다. 예, 이런 첨단 제품을 못 만들게 한다. 그게 이제 가드레일 예, 조항인데. 예. 그러면 수십조 투자한 게 무용지물 되고 말씀 들으면 2, 3년 한 번씩은 어쨌든 계속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그게 더 아까 보조금 뭐 몇 조보다 이게 더 큰 손실이 아닌가요? 훨씬 큰 손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최근에 이제 뭐 5% 예. 5% 정도는 허가를 했는데 예. 실제적으로 그 어드밴스 하려면 예. 그런 장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ASML이라든지 예. 어플라이 머테리얼이라든지 램 리서치라든지 텔이라든지 이런 장비 회사들이 더 이상 중국에 그 어드밴스된 설비를 납품 못하게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삼성이나 SK한테 풀어준다 하더라도 예.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 더 의미 없는. 그러면 지금 말씀은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칠판을 중간에 예. 바꿨는데요. 맨 밑에 나오는데 예. 첨단 반도체의 10년간 생산 능력 5% 이상 확장을 못하게 한다. 예. 이게 이른바 이제 중국 투자 제한 그렇죠. 가드레일 조항인데요. 예. 근데 이걸 지금 우리 정부도 좀 힘을 써서 예. 이걸 좀 과도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예. 이미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첨단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회사들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거는 저도 뭐 그 ASMR인가요? 예, ASML. 예. ASMR, 예. ASMR 맞죠? 예. 죄송합니다. 그
그 업체가 못 들어가게 한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했죠. 어나운스를 했죠.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서는 저거는 일단 어쨌든 주장 요구는 하지만 뭐 이미 첨단 장비가 중국에 못 가니 지금 미국의 그 부품업체들 제한 때문에 중국 공장은 좀 의미가 별로 없어졌다. 당분간 지금 현재 있는 수준 이상으로 확장은 이제 힘들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나 어드밴스 된 부분에 투자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K-칩스법에 예. 의해서 예. 한국에 좀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입법부가 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좀 패스트트랙을 해서 예. 좀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삼성의 팽택 공장이라든지 그 SK의 용인 공장이라든지 4년, 5년씩 걸렸지 않습니까? 전력, 뭐 용수 문제 그런 거를 이제 국가와 지자체들이 예. 나서서 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기업하고. 예. 예. 얼마 전에 뭐 정부가 발표하긴 했습니다. 했죠. 예. 그래서 뭐 용인에 300조를 투자한다.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근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법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중국의 투자 제한 조항이 특히 나쁘다라고 예, 그렇죠. 얘기는 하는데 예.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대해 중국에 투자를 못하게 하면 예. 그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반도체 제품은 관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거는 사실은 중국 시장 보고 간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저 대만을 보면 어쨌든 대만 안에서 그 고성능 반도체는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유출 문제도 있고 예. 삼성도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드밴스된 거는 한국에서 근데 이제 한국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4년, 5년씩 걸리니까 지금 뭐 TSMC가 구마모토 일본에 진 예. 거는 2년 만에 짓거든요. 지금 뭐 저 테일러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국내에 예. 더 경쟁력이 있는 걸 유치해야 된다. 좀 앵커 말씀대로 중국 확장해야 될 일을 국내에다가 국내에 하게끔. 예. 어쨌든 그러면 뭐 고용도 늘어나고 그렇죠. 예, 투자 유치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 반도체는 또 투자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또 한국의 고급 인력들을 잘 유치해서 예. 자, 그러면 한국에 계속 사실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예. 계속 공장을 짓는 게 예. 당연히 좋겠죠. 예, 고용도 예. 늘어나고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중국 공장 얘기까지는 했고 미국 얘기를 다시 해보면 예. 미국이 어쨌든 과도하게 반도체 법에 따라서 예. 이 지킬 조건들을 걸고 있는데 앞서 이제 삼성이 20몇 조를 투자하면 뭐 3조 정도 예.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삼성이 예를 들어 계산을 해서 주판을 두드려 봤더니 귀찮게 하는 게 너무 많다. 예. 보조금 안 받겠다. 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개인적으로는 안 받겠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 또 이제 삼성이 미국에 진출한 이유는 그 파운더리라는 거는 미국의 고객이 다 있거든요. 아,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나 ARM이나 퀄컴이나 뭐 애플, 뭐 물론 애플이 삼성 거는 별로 안 사지만은 예. 어쨌든 그 지금은 이제 파운드리가 한 15%, 16% 정도 수준이고 TSMC가 한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수준인데 예. 50%가 넘는데 그걸 이제 빨리 저희들이 그 미국 그 고객들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미국에다가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안 받고 세우겠다. 그리고 난 대신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수요, 네. 그러니까 합격품 비율도 안 알리고 네. 중국도 내 마음대로 공장하겠다. 그렇게 네. 할 수는 없나요?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어쨌든 그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건가요? 눈치를 봐야 됩니다. 예, 모든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동맹국으로 좋은 우호 관계로 뭐 어쨌든 정부가 예. 기업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죠.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 예. 구글이랄지, 예. 앞서 말한 엔비디아 예. 이런 쪽으로 약간 견제를 해서 삼성 걸 잡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삼성 우리가 그렇지만 여기 우리랑 보조금도 안 받겠다고 하는 애야.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지금의 우리 포션이 적기 때문에 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포션을 받아와야 되니까. 예. 그 포션이란 건 예를 들어서 TSMC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 어쩌다 시스템 반도체를 뭐 요번에 300조씩 요번에 예. 투자해가지고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예. 실제적으로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우호 관계를 가져야죠. 빅 커스터마니까. 우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산기로만은 계산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도 주고 의견도 줬는데요. 제가 몇 가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박수연 님이 제 조카랑 이름이 같은데 어쨌든 박수연 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에 공장 지으면 반도체법에 걸리는 건가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하도 까다롭게 하니까. 뭐 그건 없는데 예. 반도체법에는 안 걸리는데 그런 지원하는 게 뭐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예. 뭐 캐나다나 멕시코의 질을 펴서 한국에다 지어야죠. 사실 뭐 반도체 칩은 관세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거리나 그렇죠. 그리고 물류비가 크게 들지도 않아서 그렇죠. 뭐 캐나다나 이런 게 뭐 인건비 빼고는 큰 그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예. 그런 캐나다나 뭐 멕시코 인력 가지고 반도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반도체는 진짜 우리 한국이 이 동아시아가 진짜 반도체는 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CLE님 중국 공장에 추가 투자를 못하면 삼성전자는 얼마의 손해를 보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현재 있는 그 낸드 수준은 이제 지금의 디램이나 낸드 생산을 하는 것보다 월등한 성능을 요구하는 시장 포션이 클 때는 좀 이제 그 가동률이나 이런 게 떨어지겠죠. 지금 현재까지는 뭐 한 1, 2년 사이에 뭐 확 그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로 뭐 한 5년 뒤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한 6년 뒤에 여기에 있는 삼성의 시안 공장,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이 구닥다리 제품만 생산한다면 값어치가 확 떨어지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때라도 저 철저하게 저 중국에 그 더 이상 진보되지 않으면 구닥다리도 써야 되죠. 그 제품도 써야 되죠. 왜냐하면 제품이 다 고성능만 쓰는 건 아니니까. 지금도 중국 애들은 뭐 28나노, 40나노 이는 지금 이야기하는 구형 반도체를 쓰고 있거든요. 특히 자동차나 뭐 이런 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래 되지는 않을 거다. 수익성은 모르겠지만 생산해서 팔 때는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차량용 반도체가 구형인데 그렇죠, 그렇죠. 공급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도 예. 있었으니까요. 김준영님 의견 주셨는데요. 그냥 투자하고 나오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다음에 땅땅님. 반도체가 이렇게 목줄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뭔가 우리나라가 초라해 보인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하나 사실 이제 기본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했고요. 먼저 선물 주실 분들 하면 박수연님 멕시코 캐나다에 공장 지으면 안 되냐 이거 여쭤보신 분하고 그다음에 CLE님 중국 공장에 추가 투자를 못하면 손해를 얼마 보냐 이 부분 두 분에게 저희가 영화 상품권 일단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계속 적자여서
예. 수출이. 삼성전자도 적자고 그렇죠. 수출이 급격히 줄면서요. 단가가 떨어지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렇죠. 회복이 이게 빨리빨리 되나요? 오래 계셨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실리콘 사이클이라고 예. 해서 이제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결국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에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여러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올해만 좀 추운 겨울 보내면 예. 지금 또 그 AI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저 이 서버 업체들이 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메모리에 뭐 거의 메인이 이제 서버하고 PC용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AI 쪽하고 이 4차 산업 쪽에 좀 더 가속화되면 메모리는 또 크게 또 성장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인기 있는 게 챗 GPT인데 챗 GPT가 이제 활성화되고 여러 또 서비스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그렇죠. 자꾸 챗 GPT야 이게 어때라고 물어대면 그렇죠. 그걸 계산하는 거는 다 메모리 또는 비메모리 그렇죠. 칩이 메모리가 하고 저장 왜냐하면 AI는 또 저장 용량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에 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불황인데 사실 뭐 일시적일 수대 말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미국 반도체법 너무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조건을 걸은 거를 뭐가 문제인지를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의 강성철 선임 연구위원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오픈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